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이다정입니다. 오늘의 시승차는 제 뒤에 보이는 시트로엥의 C3 에어크로스 SUV입니다. 소형 SUV예요. 제가 저번 주에도 소형 SUV 타고 저저번 주에도 소형 SUV 탔는데 진짜 소형 SUV 풍년이 맞나 봅니다. 오늘 이 차를 타고 제가 시승을 하러 오기 전에 이다일 기자가 사진을 한 장 보내주셨어요. 예전에 되게 밥통같이 생긴 차가 있었는데 유럽에서 그 차를 타고 캠핑을 다녔었다 하면서 보여주신 사진이 있었는데 바로 이 차입니다. 바로 C3의 MPV 버전인 C3 피카소였는데요. 오늘 시승할 차는 그 C3의 SUV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C3에서 가장 작은 SUV이고요. 실제로 저 차가 유럽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대요. 2017년 10월에 처음 출시가 되어서 올해 5월까지 거의 20만 대 이상이 팔렸다고 하니까 역시 유럽인들의 그런 소형차, 그리고 또 최근 트렌드를 반영하는 소형 SUV, 이 트렌드를 확실하게 반영해서 저 차가 되게 인기가 많다는 거를 입증을 했습니다. 저는 딱 저 차를 보자마자 진짜 너무 귀엽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네바 모터쇼에서 본 혼다의 EV 어반 컨셉 이후로 가장 귀여운 차였어요. 딱 보자마자. 자세히 외관을 보시면 차 전체에 그런 날카로운 직선이나 각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모두 곡선, 둥글둥글한 유선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런 디자인의 특징이 바로 시트로엥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꼭 저 C3뿐만이 아니라 뭐 C4 칵투스도 그렇고요, C5 에어크로스도 그렇고 거의 모든 차량이 직선 없이 둥글둥글한 디자인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귀여워 보이고 보기에도 부담이 없고, 차 앞쪽으로 가서 일단 차의 외관 그리고 실내 디자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방이라는 캐릭터 혹시 아시나요? 옛날에 막 인형 뽑기 하면 거의 매일 올라오던 그런 인형인데 저는 이 차를 보자마자 가장 먼저 그 지방이 인형이 떠올랐어요. 뭔가 풍선처럼 부푸른 볼륨감에 모난 곳이 하나 없고 뭔가 둥글둥글 귀여운 인상, 이게 가장 눈에 띄죠. 일단 그런 인상에 여기 가운데 엠블럼을 중심으로 헤드램프가 가늘고 길게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SUV나 여러 차량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분리형 헤드램프여서요, 이렇게 뚝뚝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래쪽 램프 주변은 색상 선택 가능한 이 컬러 칩으로 테두리를 둘러놨습니다. 지금은 그레이색이어가지고 사실 그렇게 잘 보이진 않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하얀 색깔 차체에 빨간색 컬러 칩을 넣은 게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여기에 들어가면 뭔가 톡톡 튀고 개성 있는 얼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앞부분을 보면 보통 이 엠블럼과 그릴이 같이 붙어 있잖아요, 많은 회사들의 차량들을 보면. 근데 얘는 이게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어서 차가 뭔가 좀 더 높아 보이고 약간 기아차의 소울 같은 인상도 주는 것 같고요. 실제로 보닛도 높습니다. 이 차를 보면은 사실 뭔가 좀 둥글둥글하고 귀엽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뭔가 좀 차 좀 덩치가 있는데 작은 거 치고 좀 위험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아무튼 좀 인상이 강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그 이유가 실제로도 최저 지상고가 다른 소형 SUV에 비해서 높아요. 기아차의 스토닉을 예로 들면 해치백 모양의 그냥 전고만 살짝 올린 느낌? 그래서 실제로 SUV라기보다는 진짜 해치백의 느낌이 더 강할 때가 더 많거든요. 근데 이 차는 실제로 최저지상고를 훨씬 높여서 SUV 본연의 비율을 갖추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전면부에 범퍼 부분에 장식들 있죠? 이런 부분들을 넣어서 좀 더 SUV다운 인상을 완성했어요. 이제 전면부를 봤으니 측면부로 가서 옆모습은 어떻게 생겼는지 차체 크기랑 이런 거 같이 살펴볼게요. 이제 옆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체 크기를 먼저 보면 이 차의 길이는 4160mm예요. 코나와 비교해보면 약 5mm 정도 좀 짧거든요. 근데 휠베이스는 5mm 정도 더 깁니다. 실제로 지금 옆쪽 모습을 보시면 오버행이 짧은 거를 알 수 있어요. 휠베이스는 길고, 그러니까 바퀴를 최대한 앞뒤로 쫙 뺀 거겠죠?
그렇다 보니까 뭔가 코나보다 좀 더 괜찮은 실내 공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좀 이따 이제 실내에 들어가서 한번 알아보고요. 이제 디자인을 살펴보면 겉모습 역시 뭐 날카로운 선 이런 것들 절대 들어가지 않았어요. 일단 이 팬더 부분, 휘라치 부분이 원래 보통 막 지프나 이런 SUV 강조하는 차량들 보면은 이 휘라치가 되게 각져 있거든요, 네모로. 그리고 심지어 작은 차량에도 이제 강인해 보이려고 그렇게 넣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차는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동그래요. 둥글둥글. 거기에다가 이 A필러와 루프 쪽, 이쪽은 이제 검은색으로 처리를 해서 뭔가 좀 더 발랄하고 경쾌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소형 SUV들 보면 이런 투톤 루프 쓰게 하는 그런 모델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차도 역시나 이렇게 처리를 했네요. 그리고 여기 사이드미러가 도어에 붙어 있고 여기 창 쪽이 굉장히 크죠? 이것도 이제 운전할 때 뭐 시야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고요. 그리고 옆으로 쭉 루프를 따라서 가다 보면은 여기 C필러 쪽에 쿼터 글라스 있죠? 이 부분에 굉장히 독특한 장식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루프 색깔이랑 똑같은 은색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루프와 사이드미러 캡 이런 것들을 어떤 색깔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그래픽의 색상도 함께 바뀝니다. 만약에 이 루프가 빨간색이다 하면 이 그래픽도 빨간색 장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더 눈에 띄겠죠? 이 창도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주유구도 독특해요. 이 차에서 뭔가 평범한 구석이 거의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주유구가 여기 휘라치 부분과 맞닿아 있어요. 주유구가 꽤 크죠, 구멍이? 근데 그 이유를 이제 이걸 열어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열면 이 안에 이제 이게 디젤 차다 보니까 애드블루를 넣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요소수 넣을 수 있는 구멍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을 좀 더 크게 하려다 보니 주유구 뚜껑이 이만해졌어요. 거기에다가 이거를 그냥 여기에 따로 떼지 않고 바로 여기에 맞닿게 이렇게 만들었네요. 이런 디자인도 뭔가 좀 독특해요. 그리고 이 휠을 보시면 지금 이 차에는 17인치 휠이 끼워져 있고요. 휠 모양 또한 뭔가 날카롭고 직선적이고 이런 거 하나 없고요. 약간 꽃잎처럼 뭔가 귀엽고 동글동글한 이미지의 그런 모양입니다. 이 테일램프도 앞에 헤드램프와 마찬가지로 약간 둥근 네모 형상의 램프를 이 안에다 집어넣어 놨어요. 지금 햇빛이 강해서 잘 안 보이지만 뭐 저녁에 불이 들어올 때 딱 보면 약간 3D 효과를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 팬더 부분부터 쭉 이어지는 이 검은 색깔 플라스틱 몰딩을 이 뒷 범퍼까지 쭉 이어서 두툼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런 것들 이렇게 두툼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뭐 가다가 돌이 튀거나 뭐 이물질들이 막 툭툭 튈 때 뭐 걱정 없이 그냥 툭툭 털어내도 되고 돌도 그냥 이렇게 별 흠집 없이 잘 달릴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은색깔 이 스키드 플레이트까지 넣으면서 뭔가 이 차가 뭐 오프로드를 열심히 달릴 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 SUV야 이런 거를 좀 나타내주는 듯한 디자인 요소들이 듬뿍 들어가 있어요. 시트로행은 개성도 개성인데 다목적 차량, 즉 MPV에 대한 노하우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옛날에는 피카소로 팔렸지만 스페이스 투어로로 이름이 바뀐 그런 MPV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엔 없는 다양한 MPV 모델을 갖고 있는데요. 많이 만들어 본 브랜드는 뭔가 달라도 다르겠죠. 이런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이 차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이런 소형 SUV이지만 공간 활용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먼저 살펴볼게요. 일단 이 트렁크 공간은 기본 410리터거든요. 실제로 이 차가 소형 SUV이기 때문에 딱 열었을 때 공간이 와 넓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2열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트렁크 공간이 넓어지고 더 넓어지고 훨씬 더 넓어집니다. 어떻게 넓어지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기본적인 용량은 410리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2열석이 리클라이닝 뿐만 아니라 이 앞뒤로 슬라이딩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공간이 넓어져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앞좌석을 제가 앞쪽으로 밀어볼게요. 이렇게 2열석을 앞으로 최대한 밀면요,
이 트렁크 용량은 최대 520리터까지 늘어납니다. 이 바닥까지 제거하면 아까 저희가 봤던 그 트렁크가 아니에요. 훨씬 넓어졌어요. 짠! 이렇게 넓어졌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더 넓게 쓸. 이 2열석을 앞으로 그냥 다 접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2열석을 앞으로 팍 숙여볼게요. 여기 시트 위쪽에 있는 레버를 위로 당겨주면은 시트가 알아서 접힙니다. 아! 대신 슬라이딩이 이렇게 앞으로 가 있으면 뒤로 밀고 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밀면 슬라이딩이 살짝 되면서 접혀요. 이렇게 하고 얘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접히죠? 이렇게 접으면 트렁크 용량이 1289리터까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긴 짐을 갑자기 실어야 한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누가 갑자기 스키를 선물로 줬어요. 말도 안 되지만 이 여름에 스키 안 신을 거야, 너 가져 하면서 스키나 스노우보드 이런 거를 줬는데 여기에 실기에는 살짝 무리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이 앞좌석까지 접어버리면 2.4m까지 길이의 짐을 여기 충분히 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씨, 이렇게 하면은 이제 2열석까지 완벽하게 앞으로 접히거든요. 이러면 최대 2.4m 길이의 짐을 이렇게 실을 수 있어요. 대각선으로도 실을 수 있겠고요. 이렇게까지 공간 활용이 가능합니다. 외관을 쭉 살펴보고 이제 실내를 보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운전석에 앉았고요. 이 전체적인 실내 디자인을 보면 외관 디자인에서 봤던 그런 아기자기한 모습이 실내에도 역시나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기존에 저희가 시승기에서 보여드렸던 C4 칵투스나 C5 에어크로스와 비슷한 구성이에요. 다만 소형 SUV, 아무래도 이렇게 공간이 좀 작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뭔가 디자인이나 구성들로 조금씩 변경을 했고요.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여기 보이는 계기판입니다. 일단 계기판은 양쪽에 RPM 게이지와 속도계를 아날로그로 넣어놨고요. 그 가운데에다가 3.5인치 디지털 풀 계기판을 넣어놨어요. 사실 계기판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 화면을 통해서 뭐 주유 정보 있죠. 남은 주행거리나 그리고 또 그동안에 얼마나 주행했는지, 그리고 또 변속 같은 거 하면 주차 상태나 후진 상태, 드라이브 상태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표시를 이쪽에다가 해줍니다. 근데 이런 주유 정보가요, 여기 디지털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위쪽에 조그맣게 나오기도 해요. 냉각수 온도나 이런 것들. 그리고 안전벨트 안 하면 그 상태, 안전벨트 매세요 라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 계기판의 밝기 조절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은 너무 밝아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 아래에 버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조절을 할 수 있고요. 뭐 타이어 압력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네요. 버튼을 눌러서. 그리고 이 계기판 위쪽에는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컴바이너 형식의 헤드업 디스플레이이고요. 저희가 코나에서 봤던 헤드업 디스플레이 형태와도 유사해요. 그래서 시동을 걸면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딱 올라오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유리창에 비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보다 이렇게 딱 판에다가 대어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훨씬 시인성도 좋고 사용하기도 편리하더라고요. 눈에도 더 잘 보이고 선명하고. 이거는 지금 1.5 샤인 트림에서 옵션까지 추가한 모델이기 때문에 옵션 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기판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송풍구 보시면 디자인이 심상치 않죠. 바깥에서 헤드램프나 뭐 여러 가지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던 그 둥근 네모 있죠? 그 둥근 네모가 이 송풍구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차들을 보면 거의 모든 차들이 외관에서 보여줬던 그런 디자인 요소들을 실내에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모든 차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디자인을 하면 실내에 탄 탑승객으로 하여금 뭔가 안정감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역시도 뭔가 곳곳에 다 이렇게 둥근 네모가 들어가 있거든요. 찾아보면. 그래서 좀 더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이 송풍구 아래쪽에는요, 7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어요. 이 디스플레이는 시트로행 차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모두 다 같고요. 그리고 터치도 가능하고 애플 카플레이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꽂으면 안드로이드 오토도 같이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7인치 디스플레이 아래쪽에는
이런 볼륨 조절 버튼이랑 열선 유리창, 비상등, 그리고 잠금 장치까지 이렇게 큼직큼직한 버튼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시동 버튼과 그립 컨트롤 조절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내리막길 주행 보조 장치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 그립 컨트롤 같은 경우에도 1.5 샤인 트림, 그러니까 이 시트로행의 차가 두 가지 트림이 있는데 필 트림이랑 샤인 트림, 그 중에 상위 트림에 들어가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버튼들 아래 쪽에 보시면 좀 독특한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요. 여기 뭐 12V랑 USB 하나씩 있고, 이 가운데 이게 바로 기어 레버를 이렇게 조절했을 때 상태를 알려주는 게 이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P에 놨는지 R에 놨는지 N에 놨는지 D에 놨는지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 볼 일이 별로 없겠죠? 계기판에서 알려주기 때문에. 근데 이게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거는 조금 독특한 점 중에 하나이네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나 1.5 샤인 트림에 들어가는 기능입니다. 근데 한 가지 좋은 점은 제가 이 핸드폰을 여기다 이렇게 놓을 때 이 핸드폰을 넣었다 뺐다 할 때 손이 이렇게 통하잖아요. 근데 그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게 마련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차들 보면은 무선 충전하는 데가 굉장히 비좁고 경사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손바닥만 이렇게 넣어야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공간이 좋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 번에 넣었다 뺐다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간이 큰 게 되게 마음에 들어요, 저는. 그리고 또 기어 레버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플라스틱과 가죽 스티치 조금 넣어서 장식을 해서 만든 부츠 타입의 기어 레버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좀 독특 핸드브레이크가 있어요. 이거 뭔가 제 주먹 같지 않나요? 이 주먹같이 생긴 핸드브레이크가 되게 커다랗게 예전에 칵투스에 들어가 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칵투스에서는 없어졌는데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뭔가 이 차에서 빠졌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없으셨나요? 보면은 약간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구성과는 조금씩 달라요. 원래는 여기에 막 암레스트 있고, 그 암레스트 안에 수납함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컵홀더 한 2개 정도씩 있어야 우리나라 사람들 뭔가 좀 안심이 되고, 아, 수납함이 있네 하는데 이 차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컵홀더도 진짜 딱 1개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근데 거의 모든 프랑스 차들이 약간 이 컵홀더에 되게 인색하잖아요. 이런 프랑스 문화에 따른 영향이긴 하겠지만, 아무튼 여긴 컵홀더가 이 암레스트 센터페시아 쪽에 딱 1개가 있습니다. 이거 어쩌면 2열석을 위한 컵홀더일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운전하다가 이렇게 컵 넣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기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 실내를 쭉 살펴보면서 느낀 점인데, 이렇게 하나씩 뜯어보면 사실 저렴이 소재예요. 이렇게. 이게 다 플라스틱이죠? 이게 다 플라스틱이잖아요. 이렇게 플라스틱인데 이것들을 뭔가 좀 더 디자인을 바꾸고 소재를 조금씩 바꾸면서 이거를 되게 예쁘게 포장해 놓은 느낌이더라고요. 소재는 저렴하나 포장을 예쁘게 한 그런 실내 디자인이 눈에 띄어요. 이것도 플라스틱인데 여기는 가죽을 쓰고요. 그리고 여긴 또 고무에다가 여긴 또 플라스틱을 썼고요. 그리고 도어 트림을 살펴보면 이쪽 도어 트림에 무늬를 넣었잖아요. 디자인. 약간 둥근 네모의 장식을 여기다 넣고, 여긴 또 플라스틱인데 여기는 또 패브릭을 넣어가지고 거기다 체크 무늬까지 넣어가지고 좀 저렴해 보이는 느낌을 살짝 이렇게 억누른, 그러니까 잘 포장해서 예쁘게 보일 수 있도록 만든 그런 디자인이 눈에 띕니다. 이 차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두툼한 시트입니다. 지금 딱 보기에도 시트가 엄청 두꺼워 보이지 않나요? 근데 보통 이렇게 패브릭 시트가 들어가고 하면 아, 너무 좀 불편하지 않을까? 좀 덥고 막 그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시트는 약간 저의 그런 고정관념을 깨준 시트 중에 하나예요. 지금 타고 있는 C3뿐만 아니라 C4나 C5까지도 모두 이런 두툼한 시트를 쓰고 있는데요. 뭔가 거실 소파에 앉은 듯한 편안한 느낌을 줘요. 그리고 그냥 마냥 푹신푹신하고 물렁물렁한 게 아니라요. 어느 정도 이
탄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두툼하고 좀 딱딱한 느낌이 있어서 잡아줄 곳은 잡아주고 또 편안하게 해줄 곳은 편안하게 해주는 느낌이 딱 나서 실제로 뭐 장거리 운전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저는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이 소재를 보면요, 패브릭과 가죽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딱 살이 닿는 부분은 패브릭이고 아닌 부분은 가죽이에요. 이 점이 뭔가 좀 괜찮다고 생각한 게, 가죽으로만 돼 있으면 열선 시트가 없을 때 좀 겨울에 갑자기 앉으면 좀 춥고 막 이런데, 이런 패브릭이 있으면 좀 더 따뜻하고 안락한 느낌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이 있는데 바로 이 시트의 조절 범위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디까지 뒤로 가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거의 운전을 못할 정도로 길게 뒤로 가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동승석 시트도 되게 멀리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까지 길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운전할 때. 근데도 이렇게까지 뒤로 많이 밀린다는 점이 진짜 놀랍네요. 썰매 같다, 썰매. 이번에는 2열석에 앉아서 2열석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앞좌석 시트는요, 제 시트 포지션에 맞춰서 시트를 딱 맞춰놓은 상태고요. 그 상태에서 제가 2열석에 와봤어요. 일단 2열석의 공간은 무릎 공간부터 살펴보면 이 정도면은 그냥 일반적인 소형 SUV와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코나랑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무릎 공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이 뒷 등받이를 살짝 이렇게 파놨죠. 그래서 한 이 정도 남아요. 그리고 발밑 공간이 굉장히 좋아요, 이 차는. 아무래도 시트 포지션이 기본적으로 살짝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붕 떠 있나 봐요. 그래서 발밑에도 공간이 꽤 많이 남습니다. 발밑 공간만 많이 남아도 사실 발을 뻗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좁냐 넓냐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여기 머리 공간. 사실 머리 공간은 생각보다 헤드룸은 많이 남진 않아요. 제가 앉았을 때 한 이 정도 남네요. 한 성인 남성이 앉으면 어쩌면 조금 끼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2열석에 그동안 저희가 계속 이제 티볼리도 타보고 QM3도 타보면서 이 송풍구의 유무에 대해서 계속 말을 했었는데, 이 차에도 역시나 2열석 송풍구는 없습니다. 대신 여기 12V짜리 요거 하나 있네요. USB가 아니고 이걸 넣어놨어요. 그리고 컵홀더가 오히려 운전석이나 동승석보다 2열석에 가까운 컵홀더가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 또 자그마한 보조 수납함이 하나 더 있네요. 2열석의 등받이는요, 생각보다 조금 시트가 작은 편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똑바로 앉아 있는데 또 저보다 살짝이라도 덩치가 큰 분이 앉는다면 이 시트 왜 이렇게 작아?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헤드레스트가, 이것도 조절 범위가 되게 커요. 지금 이게 제 머리에 와 있는 게 아니라 제 목 부위에 헤드레스트가 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늘리면 네, 여기까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 부분이 독특해요. 이 나와 있는 끈을 이렇게 잡아당겨서 빼면 컵홀더가 나와요. 사실 여기에 막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시트 전체가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저는 이 시트를 보면서 좀 레고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막 조립해서 쓰는 레고처럼. 그리고 이 컵홀더는요, 고무로 되어 있어요. 플라스틱이 아니라. 고무 재질이고 이 컵을 살짝 지지해 줄 수 있는 이 볼록한 부분이 이렇게 지지대가 조금 나와 있어요. 컵홀더 2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윗부분 보이시나요? 가운데 사람을 위한 벨트가 여기 위에 있어요. 이렇게 3점식 벨트. 아까 전에 설명할 때 컵홀더가 생각보다 많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곳곳에 찾아보면 꽤 넉넉한 수납함들, 그리고 또 실용적으로 만들어 놓은 깨알 같은 수납함들이 찾아보면 있습니다. 일단 이 도어 트림에 있는 컵홀더예요. 이 컵홀더 부분이 생각보다 넓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컵을 꽂을 수 있는 자리 하나 딱 있고, 일단 제가 여기 컵을 넣어 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컵이 딱 들어가요. 근데 살짝 모자라네. 지금 레귤러 사이즈 일반 그 테이크아웃 커피가 여기에 그냥 이렇게 딱 낄 정도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곳 공간 말고도 이 옆쪽에 카드 꽂이가 이렇게 하나 마련이 돼 있어요.
이게 보통 하이패스를 쓰지 않으면 이렇게 카드 꺼내가지고 결제할 때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딱 빼서 쓰기 좋더라고요.